자, 초음고 신호등 프린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이에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대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2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크기가 2인 표본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x바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는 두 개 뽑은 거죠. 그래서 두 개 뽑은 것의 평균이기 때문에 x1 플러스 x2를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개 뽑아서 그 값의 합이 4가 되는 걸 찾는 거죠. 얘가 지금 현재 2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주어진 값은 1하고 3 이렇게 되면 4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2하고 2가 있겠죠. 자, 그러면 1하고 3에서는 1일 때 확률값이 8분의 1이고요. 곱하기 3일 때 확률값이 8분의 3이죠. 자, 그런데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까지 계산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계산해 볼까요? 2일 때 확률값은 4분의 1이고 뒤에 곱하기 그 다음 4분의 1인 거니까 그러면 하나씩 계산합시다. 위에 있는 거 계산해 보시면 32분의 3인가요? 그 밑에 있는 거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1인데 통분까지 계산해 보면 32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값을 더해 주시면 32분의 5가 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번입니다. 자,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시그마 x바가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시그마 x바라고 하는 값은 루트 n분의죠. 그럼 얘가 크기가 36이었으니까 6분의 시그마 x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3번이에요. 표 읽는 거죠. 자, 문제는 아래 그림은 표준 정규 분포표의 일부이다. 확률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를 때 0부터 0.9까지 값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 0부터 시작하는 값이니까 0.900인 거죠. 그럼 0.3159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확률변수 z가 정규분포 0,1을 따를 때 아래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확률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가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5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되죠. 0.3413 이렇게 빼는 거라서 주어진 값은 0.1587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5번입니다.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24,8의 제곱을 따를 때 20부터 32까지 확률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얘도 표준화시키면 더 편하겠죠? 표준 한번 해볼게요. 준 p 20에서 24를 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로 나누면 마이너스 0.5 나오죠? 마이너스 0.5부터 z의 값은 32에서 24를 빼면 8인가요? 그럼 8로 나누면 1까지죠. 그럼 얘가 0부터 0.5까지니까 0.192로 여기에다가 0부터 1까지면 0.3413을 더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두 값을 더해보시면 0.5328이네요. 네, 0.532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는 성취 수준 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취 수준 중 1번입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 한 캔의 용량은 평균이 190,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 중에서 이미 추출한 4개의 용량의 표본 평균이 187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물어봤으니까 표본 평균은 x바가 되겠죠? 그럼 x바의 분포는 n, 평균은 모평균 따라갈 테니까요. 190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표준 편차의 값은 크기의 루트 값이니까 2분의 10인가요?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구하고 싶은 게 p, x바라고 하는 게 187 이하니까 18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세요. 요 말이죠. 그럼 따라서 확률 p, 얘를 z로 바꾸시면 187에서 190 빼면 마이너스 3이죠.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0.5 이하가 되는 확률인 거니까 0.5에서 0.5까지 확률값이니까 0.1915를 뺀 거죠. 그럼 값을 빼보시면
맞죠? 네, 주어진 값이 0.3095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따라서 답은 3085인가요? 아, 8호네요, 8호. 뺐으면 잘못했죠? 네, 0.85입니다.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번이에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 x바를 다음과 같다고 하자. 그랬을 때 n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요게 수능 특강 문항인데 이게 올해 거 아니고 작년 겁니다. 2025 수능 특강이라서 올해 건 2026이에요. 그래서 작년 수능 특강인데 문제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값이 0.1587이죠. 요거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이거 써보시면 첫 번째 p 표준화 시켜보면 z에서 z의 값은 지금 나눈 게 시그마니까 시그마 분의 주어진 값이 4-m이죠. 이렇게 이 값이 0.1587이에요. 근데 0.1587은 0.5에서 누구를 뺀 거냐면 0.3413을 뺀 거죠. 3413. 그래서 이렇게 뺐기 때문에 너의 확률값이 z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4-m의 값이 얘가 1일 수밖에 없는데 잘 보시면 시그마 곱할게요. 그럼 너의 값은 4-m이라고 하는 게 시그마죠. 그럼 따라서 m 플러스 시그마가 4죠. 그럼 답이 나오죠, 이미. 그래서 이 뒤에 게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되네요. 문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답이 일단 3번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 두 번째 것까지 한번 써서 m값하고 시그마값 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주어진 값 요거 있죠? 이 값을 이용해서 시그마값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x바의 분포는 뭔데? 라고 하면 x바의 분포는 n 주어진 게 m, 주어진 값이 크기가 36이었으니까 6분의 시그마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표준화 시켜보시면 p, z가 될 것이고 작거나 같아요? 그럼 너의 값은 6분의 시그마 분의 2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인 거죠. 그래서 얘가 0.5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이 값이 얘가 0이어야 되죠. 전체 확률 절반이니까 이게 0인 건데 요 식을 잠깐 정리해 보시면 위아래 60 곱할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시그마 분의 6 곱하시면 3시그마 마이너스 3m이죠. 어우, 만약 6m이죠, 6m. 네, 이렇게 요 값이 0이다. 그럼 따라서 시그마 지워줄 테니까 6에 넘어가면 시그마라고 하는 게 2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m과 시그마를 찾는다면 여기서 2m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집어넣어 보시면 m이라고 하는 게 3분의 4가 되고 그럼 시그마의 값은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뭐 여기서 답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실제 여기서 그냥 끝내겠죠.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성취 수준 중 3문제입니다. 3문제? 3번이에요, 3번. 자, 3번입니다. 어느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 한 대를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80% 충전한 전기차 중에서 n대를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래요. 말이 좀 길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b-a가 7.84일 때 자연수 n이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b-a는 실내 구간의 길이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실내 상수죠. 95%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는 상수의 값이 1.96이니까 실내 상수는 1.96이 될 거예요. 1.96 뒤에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16이었죠. 이렇게. 그럼 그 값이 얘가 7.84다. 이렇게 나와야 한대요. 그러면 1.96을 4번 곱하면 7.84죠. 이렇게 지울 거 아니냐? 얘가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울 거 아니냐? 얘가 4가 8이 되는 거죠. 8이 되면 4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그래서 루트 n의 값이 8이기 때문에 결국 n의 값은 64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모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14.36이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x바라고 하는 값 있죠? x바라고 하는 값이 14.36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A부터 1.34까지 15.34까지입니다. 말도 이렇게 못하죠. A 플러스 시그마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첫 번째로는 그러면 여기 있는 15.34라고 하는 값은 표현 평균 14.36에다가 뒤에 플러스에 신뢰 상수죠. 그게 지금 1.96이네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크기가 100이었으니까 10분의 시그마가 얼마인지 몰라요?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1로 넘어오게 되면 얘가 0.98이 돼요. 0.98은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다. 그러면 0.98이 1.96의 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그마가 현재 5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A 값을 구할 건데 A는 뭐냐면 여기 있는 X가 14.36에서 이만큼을 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98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빼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주어진 값이 얘가 13.38이 돼요. 13.38. 그래서 A의 값은 13.38이다. 그럼 따라서 시그마랑 A를 더하라 했으니까 두 값을 더해보시면 18.38이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성취 수준 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쪽과 같대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3 이하의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주어진 값을 만족을 한대요. 그때 b분의 a가 얼마냐?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표를 보니까 합계가 1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은 7분의 6입니다. 이걸 하나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식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식. 근데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k가 지금 될 수 있는 값은 1, 2, 3이니까 하나씩 넣어볼까요? 그럼 첫 번째로는 만약에 k가 1인 경우 그럼 k가 1이라면 주어진 값에서 p x바가 1일 때 확률하고 p x가 1일 때 확률이 같은 거죠. 그러면 크기가 3짜리니까 우리는 x바가 1인 경우는 x의 세수의 합이 현재 3인 거죠. 3. 그럼 가능한 건 1, 1, 1밖에 없기 때문에 너의 값은 a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밑에는 확률값이 a였으니까 이 두 개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럼 같다고 놓으면 얘가 주어진 값은 결국 a가 1밖에 안 되죠. 확률값은 양수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a 플러스 b가 7분의 6인 거니까 a가 1이 돼버리면 b가 음수가 돼요. 그럼 확률값이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는 또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k의 값을 3일 때 먼저 볼까요? 그럼 k가 3이면 이게 좀 더 편해서 그래요. p x바의 값이 3인 경우 그리고 p x가 3인 경우인데 자 x바가 3이라면 세수의 합이 전체 9인 겁니다. 그럼 얘는 3, 3단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b 세제곱밖에 안 되고 밑에 값은 b밖에 안 되는데 논리가 똑같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도 b도 1이에요. 그렇게 되면 a가 음수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 k가 2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k의 값이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k가 2일 때는 p x바가 2일 때니까 그럼 얘는 세수합이 2인 경우죠. 그럼 세수합이 2인 경우가 세수합이 지금 2래요. 죄송해요. 세수합이 6인 경우죠. 그럼 6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 물어보면 주어진 값이 일단 1, 2, 3 있나요? 다음 6 나오죠. 또는 2가 있죠. 요거 말고는 없네요. 1, 1, 4는 안 되니까 요거밖에 없죠. 그럼 따라서 요 위에 첫 번째 경우에서는 1, 2, 3이니까 저 a랑 7분의 1과 b를 다 곱한 거예요. 그럼 7분의 a, b가 됐는데 순서가 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럼 곱하기 3팩이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너무 좁게 썼네요. 밑에 있는 거 2는 7분의 1 세개니까 얘가 7의 세제곱분의 1로 쓸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x바가 2인 경우는 그냥 일단 이렇게 쓰죠. 7분의 6에
AB에 플러스 7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두 번째 P X가 2일 때 확률값. 얘가 지금 7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70 곱할 수 있죠. 그럼 70 곱해보면 6AB 뒤에가 플러스 49분의 1의 값이 1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6AB라고 하는 값이 49분의 48이 되는 거고, 양변 6 나눌까요? 6 나누시면 6, 7에 48이죠? 6, 8에 48이에요. 6, 8에 48 이렇게. 그래서 두 수의 곱하고 두 수의 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 하나 쓸 수 있죠.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t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두 수 합의 부호 반대 7분의 6t 두 수의 곱이 아까 49분의 8이었나요? 플러스 49분의 8이다. 그럼 얘가 0이죠? 그러면 이게 잘 보일까 이게? 11에 요거 안 되시면 49 곱하세요. 그냥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너가 49분의 2랑 49분의 죄송해요. 49 같은 소리하고 있죠? 7분의 2랑 얘가 7분의 6이죠? 7분의 6이 아니에요. 7분의 4입니다. 왜 이러세요 오늘? 그럼 따라서 둘 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대각선 곱하면 가운데가 나오죠. 근데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A라고 하는 값은 7분의 4가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값이 7분의 2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분의 A예요. 그럼 2분의 4인 거죠. 그럼 답은 그래서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2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요. 각 면에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에 각 면에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 정사면체가 있는데 하나는 1, 2, 3, 4가 적혀있고 하나는 2, 3, 4, 5가 적혀있는 거래요. 그런 상태에서 밑에 있는 값을 보게 될 건데 두 수의 상자를 동시에 한 번 던져서 바닥에 닿은 두 면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 다르면 두 수 중 작은 수를 기록하고요. 바닥에 닿은 면에 두 면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 같으면 6의 값을 기록을 한대요. 그럼 지금 숫자를 잠깐 볼까요? 나와 있는 숫자는 1, 2, 3,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 색을 좀 다르게 할게요. 2, 3, 4, 5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 있죠. 여기 어차피 기록한 두 수의 평균이니까 나올 수 있는 숫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걸 x로 잡을게요. 나올 수 있는 숫자 x. 그래서 제일 작은 수로는 지금 다르면 작은 수 기록한다 했으니까 1의 값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값 나올 수 있고 3의 값 나올 수 있고 4의 값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5는 절대로 못 나올 거고 그랬을 때 같으면 6이니까 6도 나올 수 있죠. 일단 가능한 숫자니까 이렇게 보여요. 1, 2, 3, 4, 6이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 시행을 두 번 한대요. 여기서 숫자 두 개를 꺼낼 건데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럼 그랬을 때 x바의 값이 4인 경우가 뭐냐 물어본 거니까 결국 우리는 두 수의 합 있죠. x1 플러스 x2 표본 두 개의 합자체가 얘가 8인 경우를 구해보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숫자 두 개 더해서 8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주시면 일단 주어진 값이 2하고 4가 있나요? 너 왜 2하고 4예요? 2하고 6이겠죠? 그 다음에 4하고 4가 있나요? 요거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2가 나올 확률하고 4가 나올 확률하고 6이 나올 확률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x가 2가 될 수 있는 확률값입니다. 그럼 2가 되려면 위에 있는 숫자, 아래 있는 숫자가 있으니까 좀 계속 위에 거 알아서 좀 그러니까 저희 얘를 a라고 할게요. 그냥 밑에 걸 b라고 합시다. a, b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에서 a가 2다 라고 생각하면 얘가 작은 수여야 돼요. 그럼 b의 값은 큰 수니까 b가 나올 수 있는 값은 3, 4, 5 중 하나죠. 그 다음 만약에 이번에는 b가 2다. b가 2가 나온다. 그럼 얘가 작은 수입니다. 그럼 a에서는 큰 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하고 4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각각 확률값을 계산해 보시면 윗줄의 확률값은 우선은 A가 뽑을 수 있는 게 둘 다 뽑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각각이 4가지니까 16가지죠. 16가지 중에서 총 3가지가 되는 거고 뒤에 더하기 밑에도 마찬가지 16가지 중에서 순수상 계수니까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확률은 16분의 5다. 일단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x라고 하는 숫자가 4인 경우예요. x가 4인 경우. 그럼 4인 경우도 이제 우리는 a에서
작은 수인 4를 뽑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B라고 하는 값은 큰 수니까 5밖에 안 되죠. 그 다음 반대로 B에서 4가 나오면 A가 큰 수가 나와야 되는데 A에서 큰 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너의 확률 값은 1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X가 6인 경우입니다. 그럼 X가 6인 경우는 같은 수를 뽑는 거죠, 이제. 그럼 같은 수를 뽑는 거니까 이거 순서 그냥 쓸게요. 같은 수는 2, 2랑 그리고 3, 3이랑 그리고 4, 4. 요거 세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확률값을 계산하시면 16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인 경우요. 26인 경우. 26인 경우는 2일 때 확률값이 16분의 5였나요? 뒤에 곱하기 6일 때 확률값은 제가 다 가리고 있나요 혹시? 16분의 3이죠. 네, 16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순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통분 때문에 통분해야 되죠. 통분 때문에 그냥 쓰시면 256인가요? 256분의 30이다. 이렇게 될 거고 밑에 있는 값은 4, 4니까요. 4일 때 16분의 1이죠. 두 번 곱한 거니까 너는 25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두 값을 더한 거니까 최종 확률값은 256분의 31이 되는 거고 두 값의 위아래 더하는 거죠. 그럼 더해보시면 28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랑 y가 y와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gx 여기 y가 하나 빠졌겠죠? y의 확률 밀도 함수 gx일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가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값을 다음 표준 정규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 일단 가조건에서는요. x의 분산과 y의 분산이 1이기 때문에 두 x와 y의 표준 편차는 1로 같은 거죠. 뭐 일단 이건 알 수 있고 그냥 써놓을까 이거? x라고 하는 값은 n 평균이 뭔지 모르겠는데 표준 편차 1이에요. y라고 하는 값도 n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표준 편차가 1입니다. 그럼 일단은 표준 편차가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분산이죠. 분산이 서로 같으면 이 그래프는 여기 제곱 써놓을까요? 이렇게 분산이 같으면 그래프 폭이 같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일단 똑같은 겁니다. 나조건 보시면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y는 k가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의 집합은 1과 1, 2, 3, 4래요. 그런데 4개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 거니까 일단은 완벽하게 그 두 그래프가 겹쳐버리면 어떠한 상수함수를 그려도 4개에서 만날 수는 없죠. 일단 겹치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가깝게 그릴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도 잘 그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상수 이렇게 그었을 때 4개에서 만난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인 거죠. 약간 그럴싸해 보이나요? 지금 현재? 좀만 축을 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잘 보시면 이제 다조건에서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뺀 게 0.5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는 2의 위치가 여기 있죠? 이렇게 2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거 좀 잘 느껴질까요, 이게?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잘 보시면 우선은 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이 친구는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더 커야 되거든요. 이 양수가 나오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fx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연두색 그래프가 gx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이 되시죠? 그러면 fx 2보다 왼쪽에서 gx의 2보다 왼쪽을 뺐다는 말은요. gx의 왼쪽의 그래프는 대칭성에 따라서 사실상 이 파란색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결국에는 2보다 작은 거에서 2보다 작은 걸 빼면 이 파란색 부분 날아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파트가 보라색 표현할게요. 이쪽에서 이 파트밖에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근데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0.5보다 커질 수가 없죠. 이 값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에서 왼쪽 값이 현재 0.5인데 그러면 이만큼 뺐으니까.
그래서 이 값은 그래서 될 수가 없다. 다조건식 만족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런 상황은 아닌 거고 조금 더 벌어져야 되겠죠. 갑자기 좀 얘가 좀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생긴다면 조금 더 멀리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 더 멀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빠지는 게 좀 더 작아지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다 상수함수 그려보시면 한 이쯤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상수함수. 그래서 왼쪽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2인 거고 여기가 3인 거고 여기가 4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벌리게 되면 2보다 작은 쪽에서 굉장히 조그만 쪽, 한 여기 어딘가거든요. 빼는 거니까 0.5보다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f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 x가 2호 작권 같아서 크기 때문에 노란색은 fx가 되는 것이고 연두색이 gx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1과 2의 함수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평균값이 현재 얘가 1.5인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 얘가 1.5. 그 다음에 연두색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의 포인트 여기가 더해서 반이니까 3.5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낸 건 x라고 하는 건 1.5가 평균이고요. y의 평균은 3.5가 평균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뭐였냐면 p 이제 x라고 하는 게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너의 값은 p z로 바꿨을까요? 그럼 2.5에서 1.5 빼면 1이죠? 그럼 너는 결국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구나. 이 말이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값은 0.5에서 1까지죠. 그럼 0.3413 이만큼 뺀 거니까 값 빼보시면 0.1587이죠. 이렇게. 답은 그래서 0.158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인데요.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8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1 바래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이고 같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이 x2 받아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C부터 D까지일 때 다음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게 B-A라고 하는 값은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2 곱하기 신뢰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죠? 알파 %만 나오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K라고 쓸게요. 그럼 뒤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지금 뽑은 크기가 8이었죠? 그럼 2루트 2겠네요. 2루트 2분의 시그마가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B-C의 값은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2 곱하기 같은 퍼센트라서 신뢰 상수가 같겠죠? 그 다음 곱하기 크기가 n이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죠.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 비교할 건데 아래 거의 6배 한 게 똑같은 거래요. 그럼 사실 똑같은 것들은 다 지워도 되죠. 이렇게. 똑같은 거 지워버리면 위쪽에서는 2루트 2분의 1하고 너는 루트 n분의 6의 값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각선 곱합시다. 곱해보시면 루트 n이라고 하는 게 12루트 2이기 때문에 n의 양면 제곱하면 n의 값은 28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n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호등 해설이었어요.